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선 주자로서도 자질이 검증되는 그러한 과정이죠. 예. 과정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수석께서? 저는 비대위원장 했을 때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 1등 주자잖아. 우리 진 장관님 말씀처럼 1등 예. 주자가 제가 어느 시점에는 저기서 빨리 늪에서 빠져야 된다. 음. 자꾸 당내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예. 본인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놈들이 자꾸 공격하더라도 예, 예. 그런 식으로 나가주는 게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라고 관전평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안 나오시더만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아마 대선 주자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직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예. 대선 주자의 면목, 1등 주자의 면모를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라도 또는 뭐 결선 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전대 이후 과정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도 리더십을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2부에서는요 극한의 대치 상태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치권 해법은 무엇인가 이분을 모시고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CBS 표준 FM 주말 아침을 책임져 주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진수희 전 반갑습니다. 장관님, 예, 박성태 실장님. 저를 여기 부른 건 반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행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는. 아니에요. 이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찬스. 예. 우리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7시 그 김민정의 뉴스 시간대 이제 이철의 주말 뉴스쇼로 복귀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토요일 쉬셔야 되는데. 아직 어리버리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도 이 유튜브 조회수 많이 엄청나게 그런가요? 나오고, 예, 화제가 되고. 하도 실수를 해서 그런가. 주위의 저도 평가가 몇번 좋습니다. 봤는데 예, 되게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초반에 뭐 우스갯소리도 잘 하시고. 왜 그 시간에 왜 깨 있어요? 예? 토요일에? 껴 있어야죠. 일찍 일어나야 벌레를 잡을 거 아니에요. 아니 평일에 열심히 하면 주말에 좀 쉬셔야 되지 않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요? 또 이철이 연세가 있으시구나. 이철이 수석님이 또 앵커를 돌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일단 오늘은 특별히 모신 이유는 요즘 정치권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야당 주대 법안체를 여당의 보이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또 요즘 전당대 레이스 상황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한국 정치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 한국 정치 보시면서 어떤 소리가 드시는지. 답답하죠.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저 진수희 장관님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많이 같은데. 들죠. 이철희 수석께서 그냥 정치권에 좀 계셨더라면 조금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왜 그걸 남말하듯이 저한테.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를 예. 보면 예. 의미 있는 논쟁은 거의 없잖아요. 국가의 미래, 보통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논쟁이 없어요. 왜 본인들도 하고 싶을 텐데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근데 쟁점이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저는 뇌야를 막론하고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많이 띄는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눈에 많이 띄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토론이 없는 어젠다가 없는 또 심하게 말하면 미래가 없는 정치의 실상 민낯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하면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데 정작 실전에 가면 왜 우리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안에 있을 때 답을 잘 못 찾았었는데요. 예. 저는 양당제의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봤어요. 국회의원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양당제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쪽이 다 먹는. 국회의원도 한 표를 더 얻으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예. 대통령도 한 표를 더 얻으면 대통령 되고 또 권력을 다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올로와 나싱이라는 이 제도적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저는 헌법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예. 그것도 위성정당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무력화돼 버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허탈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진정관님이 오늘 이철희 수석님 나오신다 벼르고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예,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오늘 왜 목요일에 김웅 의원 전 의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게 돼서 어쩌지 그랬는데 마침 이철희 수석이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당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당의 문화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참 이게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곳이 밖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평판도 갖고 일하던 분들이 정당 안으로만 들어오면 작아지고 다들 같이 하향평준화되는 이런 게 과연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게 정당 문화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참 바꿔내기가 힘들고 밖에서 오신 분들도 그 문화에 그냥 동화돼 버린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참 안 바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정치가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 권력이니까 힘이잖아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게 정치 권력인데 이 정치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되는데 권력 잡는 거를 목표로만 삼는 이런 정치인이 많다 보니까 특히 대통령이 되신 분들 가운데 제가 그러니까 집권하는 데까지만 목표를 뒀지 집권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국민들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 놔야겠다라는 그런 집권 이후의 고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집권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엄청 삶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선거에서 저도 두 가지가 인정되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선거에도 저도 이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안 할 거다.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 네. 두 번째는 다음 선거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잘하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전제가 되면 룰을 안 깨고 그냥 평화롭게 잘 되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졌는데 핍박이 들어오거나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면 정치가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 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서거였거든요. 물론 그 전에 대선 자금 수사니 뭐니 하면서 검찰이 그때는 상당히 뭐 정치권 전체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그 전에는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 거의 초토화됐었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탄핵했기 때문에 초타 한번 당한 적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험들이 쌓였는데 자기들이 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아서 정권 빼앗기고 난 뒤에 비극적인 결말이 났다. 이거는 또 지금의 야당 쪽에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남겼고요. 지금 여당 쪽으로 보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둘이 한 명은 탄핵됐고 둘 다 사실은 구속돼 버렸잖아요. 특검 받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깊은 상처를 남겨서 트라우마를 남겼어. 그러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잃었더라도 전혀 나에 대해서 무슨 뭐 누가 의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건 없다. 뭐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뭐 검찰을 동원해서 하는 건 없다는 확신. 내가 잘하면 다음 선거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 우리가 그게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극한 대결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볼 정치 때는 보복의 악순환 같은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지금은 이기고 지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지 나머지 비전이라고 할까요? 국민 삶이라 할까 이런 거는 사실 뒷전이에요. 지금 정치 22대 국회가 열렸는데 하고 있는 거 보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자랑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수단 다 쓰고 약자는 그게 내몰리니까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또 저항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국민 삶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없죠.
뭐 선수들의 문제도 크다고 보지만 예. 저는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극단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것.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의회당 습격 사건이 있었고요. 얼마 전엔 총격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가 바뀌면서 소셜 미디어나 개인화되면서 예전에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선을 넘은 것들에 대해서는 진영과 상관없이 이건 선을 넘었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개인 미디어에서는 선을 넘은 거에서 이건 선을 넘었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공자님 말씀하시네. 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당신들끼리 얘기고 예전엔 공자님 말씀이 통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내부적인 비리나 소소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구조가 변하면서 사실 트위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밖으로 또 드러나요. 그러면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할 때 너희들도 알고 보니 똑같잖아 라는 게 성립이 되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올바른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공자님 말씀으로 치부돼 버리고 예. 그러면서 좀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세를 얻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러면 더 무겁고 신중하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대통령제랄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갈등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의 문제면 좀 잘하는 선수를 뽑거나 또는 그 선수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면 그 못지않게 크다면 이거는 거기에 대응하는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안을 좀 주제를 보면 최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공범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녹취록 논란, 뭐 여러 사건이 이제 국정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까 이제 진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집권임에 플랜이 없었다, 당선이 목표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국정의 방향을 좀처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이수성님부터 말씀 주시죠.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야 뭐 사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준비할 시간이 네, 없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음.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인수위 기간은 어디다 썼냐. 인수위 기간. 그 대통령실 이전한다는 큰 난리 세통 벌이면서 시간 다 아까운 시간 다 버렸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뭐 건진이니 천공이니 이상한 이름도 국민들에게 알게 되고 그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없었다는 건 인정하나 그럼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착실하게 또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영부인까지 정치 행위자로 등장을 해서 지금 게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연한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역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는 부부간에 얼마나 금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선출되냐는 권력이 그렇게 국정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대통령은 한 명을 뽑은 거 대통령 개인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권력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지켜야 되는 아까 지금 선을 말씀하셨는데 그 배우자는 영부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합법적인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그냥 호칭일 뿐이지 영부인이 월급 받습니까?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점을 충분히 본인이 생각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우선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외부의 어떤 제도적으로 외부의 힘 제도적으로 그걸 통제하는 두 가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다 없어요. 그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제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다못해 부속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통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 같은 속된 말로 선수 입장에서 봐도 황당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앞으로 3년 더 이제 국정 근데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렇게 해도 부인이 나와서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게 좀 황당한 상황. 이제 국민들이 좀 황당해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표현이 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동훈 후보 이제 당 대표 당선도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또 여당의 미래 대권자로도 유력한 상황인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고 아까 진 장관님 말씀하신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 장관님 말씀하시고 수석님, 박 실장님.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 정치라는 것도 전문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수한 성공과 실패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도 쌓여지고 네. 거기서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도 형성이 되고 이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준비. 보면 준비나 뭔가 쌓여질 축적된 그 역량이랄까 정치 역량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는 윤 대통령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집권을 했다고 보고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권당의 대표에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그 이후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번에 전대 과정을 보면서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넉넉하게 일단 여론조사상이지만 넉넉하게 앞서가는 후보가 가져야 되고 가질 법한 여유나 아량이나 이런 게 안 보인다는 아, 거죠. 토론 과정에서도 보면 예, 레이스나.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가 더 걱정이 되는 게 끝나고 나서 이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자초한 내우외환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부를 추스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는 당직 인사도 포용 인사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아하, 그 정도까지. 원희룡 후보뿐이 아니라 어제 그 토론을 통해서 나경원. 나경원 후보까지도 잃어버리는 음. 이런 우를 좀 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이제 내부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이 관계 설정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엄청 벼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이수석님. 아니 근데 뭐 전당대회를 거치는 것도 그게 훈련되는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사실 TV 토론도 해보면 예, 상대가 막 자극하면 발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내놓고 보면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라면 음. 그것도 훈련이 되는 과정이라 저는 큰 뜻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일찌감치 나와서 뭔가 해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집권당이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연습할 상황은 아닌 것 근래 같아요. 그뭐 공소 취하 뭐 이런 예. 얘기한 거는 그것도 저는 피트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네. 패스트트랙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거는 서로가 상당히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그거는 검찰이 기소 선별적으로 이제 경중을 따져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 기소했을 때 검찰총장이 그 당의 대통령이에요. 그 당의 후보로 대통령 되신 겁니다. 그거를 힐난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검찰이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 둘이서 한 얘기를 왜 그런 데 가서 공개하는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요. 그렇죠. 논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여야 간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이거는 서로 취하해서 이 문제는 풀자. 이게 왜 정치의 문제를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냐. 이쯤에서 우리끼리 정치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자는 쪽으로 여야 간에 잘 논의해서 같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때이지 예.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누구한테 이거 공소처리 이렇게 요구할 사안은 아닌 거죠. 본질이 아니잖아요. 마치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하면 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다 쳐요. 그 기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공격 아니에요? 그것도 공격이잖아요. 자기 부정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당에서 공천에서 대통령 되신 분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게 아닙니까? 또 대통령에도 공격이 될 수도 있다. 아하. 그때 기소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싸움을 막 하는 것 같아요. 피하도 없이. 그러니까 정당이 이렇게 가면 상처가 깊죠. 박 실장님. 물론 이제 공개한 거는 한동훈 후보의 성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별개로 나경원 후보가 공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물론 당시에 공개적으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냈었지만 우리는 공수 취소해줘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부적절한 게 되죠. 제가 청탁금지법을 찾아봤는데 본인 청탁에 대해서는 뭐 처벌 조항이 없더라고요. 다만 3자를 통하면 처벌 과태료 조항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저는 또 주목하는 장면이 오늘 한동훈 후보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긴 했는데 예.
첫 번째 TV 토론에서 여사 문자 익십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부를 그냥 여권 내부에 이걸 공개한 게 아닌가. 아. 위험한 상황 하나를. 아. 그런 뭐 해석도 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내가 다 터트릴까? 나도 너무 압박하면 다 터트릴까? 사실 당시 표현을 그렇게 해석한 쪽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토론에 나왔던 거는 그중 하나를 터트린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물론 오늘 의도하지 않았고 말하고서 아차 했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지만 사과는 잘했어요. 평소에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친윤에서 너무 압박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무의식적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진 장관님이 내후 외환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는데 그런 시달릴 거다 말씀하셨는데 수석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전당대 이후에 근데 야당이 공세할 수 있는 빌미를 많이 줬죠. 많이 줬습니까? 제가 야당이라도 지금 같은 여야 분위기면 가만 좋은 안 있죠. 떡밥인가요? 멍몰아 세우겠죠. 예를 들면 아. 댓글팀, 여론조성팀 이런 거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공개한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공소 취소 부탁했다. 그런 거 다 청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정치에서 당내 경쟁에서 빌미를 줘가지고 커진 케이스가 많아요. 많죠. 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네. 당내 경선부터 그랬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당시 전해철 이낙연. 후보, 대장동. 전하철 후보, 그 대장도 있었고 네.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 때 그것도 있었죠. 음. 그들이 다 불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다라는 뭔가 합의가 있을 법한데 예. 반대로 그게 엉뚱한 학습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막 가도 되나 보다. 아. 우선 이기는 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강호의 도가 생각하기만. 사라졌어요. 상도이가 없어졌죠. 상도이가 그럼 잃었던 상도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진 장관님?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알면 제가 대표를 나가죠. 원래 영업 1팀장의 최대 경쟁자는 예. 상대 회사 영업 1팀장이 아니에요. 아. 영업 2팀장이에요. 아. 원래 그렇습니다. 요즘 실장님 뜨는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아. 네, 다 아우,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합니다. 미리 써보고 이거 다 준비해놔요. 아니 근데 그동안 정규직을 어떻게 했어요? 정규직을 어떻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에 눈이 멀어서 야생으로 나오니 새로운 세계.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선 주자로서도 자질이 검증되는 그러한 과정이죠. 예. 과정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수석께서는? 저는 비대위원장 했을 때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 1등 주자잖아. 우리 진 장관님 말씀처럼 1등 예. 주자가 제가 어느 시점에는 저기서 빨리 늪에서 빠져야 된다. 음. 자꾸 당내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예. 본인 비전과 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놈들이 자꾸 공격하더라도 예, 예. 그런 식으로 나가주는 게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라고 음. 관전평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안 나오시더만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아마 대선 주자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직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예. 대선 주자의 면모, 1등 주자의 면모를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라도 또는 뭐 이 결선 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전대 이후 과정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도 리더십을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잘해야 그러네요. 돼요. 예. 전대 이후 과정이 오히려 진정한 보수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럼요. 기회가 근데 되겠네요. 그런 계기니까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검사가 시비를 가리듯이 유무죄를 따지듯이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검사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이라는 그 기질과 더불어서 상당히 제가 이제까지 겪은 소위 엘리트들의 경우는 항상 잘한다 소리만 듣고 이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지적받고 비판받는 걸 못 견뎌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국회 나와서 야당 의원들과 그 질답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토론회 통해서 하는 모습만 봐도 아직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실과 아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도저히 못 하는 견디는 것 모습. 같, 그걸 못 받아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정치 오래 들어서. 하신 분 중에도 못 받아내는 분들 있잖아요.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지방에 계시긴 하지만. 아, 지방에 계신 분, 갑자기 특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철희 수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아, 그래요?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 시간에요? 예,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저희가 늘상 이제 이철희 최고의 게스트는 수석이시니까. 이철희 수석이시니까 유튜브 지금 연장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 거의 끝나야 돼 그래요?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유튜브 연장 방송 네,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 자, 여기 속해 있으니까 여기 말할 수가 속해 없고. 예, 우리 CBS의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자, 일단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대통령실의 최근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안의 반응, 어떤 명품백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 와, 좋게 보면 오죽하면 저러겠냐 싶죠. 오죽하면 저러겠나. 어떻게 이걸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야, 진짜 하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 도저히 빠져나갈 국리가 없으니까 아하. 국리가 안 되니까 그랬을 거다. 아.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 제가 지시를 받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야, 듣다 깜빡했습니다. 그거 아, 바로 그게- 해고지 그러면. 그게 그걸로 빠져나가지지가 않잖아. 오히려 더 떠넘기신 이상해지게. 거죠. 더 일단 이상해지는 법적으로는 거죠. 아하.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음.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 감정으로 보면 음. 야 이제는 비겁하기까지 하네 이렇게 아하.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별로 저는 얻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아하. 법적으로 우선 피해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 여기까지 잠깐만 듣고 광고를 듣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박정희 아파트 유튜브 연장 방송 자 함께해 주시고요. 예, 이철희 수석님이 저희들한테 코고 깨었다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국내 정치 얘기 잠깐 하고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대통령실 현재 그럼 어떻게 현 위기를 수습해야 될까요? 지금 당정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사 문제도 굉장히 꼬이고 있고 녹취록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위기보다 위기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분들은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허. 밖에 나가 보면 예. 이게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은 3년은 너무 길다. 야 진짜 이 상황을 3년 동안 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편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또 탄핵을 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라는 게 또 한편으로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순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엉거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면 탄핵해야 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만약에 그 설문지에 탄핵이 아니라 제3의 해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버티는 것과 탄핵만 보이는데 예. 그 안에 제3의 길이 몇 가지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대통령실의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야당만 자꾸 쳐다볼 필요 없어요. 야당을 쳐다보면 화가 나서 막 성질 나거든요. 예. 도대체 저것들은 나 안 되는 것만 바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국민을 보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면 나한테 나를 뽑아준 사람이고 나한테 권력 준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쳐다보고 제가 이런 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럼 그 국민들이 안 봐주겠어요? 속된 말로. 그렇게 게임을 풀어야지 자꾸 야당만 쳐다보고 오씨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면 그러면 야당이 두들겨 패는 것보다 국민들이 심판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운 국민들이에요. 대통령 하야시킨 사람들이고요. 그러네요. 탄핵시킨 사람들이고요. 예. 감옥 보낸 사람들이에요. 다이내믹 코리아인데요. 그럼요. 예. 군부 독재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 작은 거에도 감동할 준비가 그럼요. 언제든지 돼 그럼요.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진솔한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 진솔함을 담아서 뭔가 사과라든지 의사표시를 하면 막 그 성을 내던 사람들도 그래 뭐 그만하면 됐어.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여론이 흘러가면 야당도 거기다 대고 더 세게 뭔가 몰아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야당이 좀 머쓱해지. 머쓱해지죠. 그럼 국민들이 그러겠죠. 야, 너도 좀 그만해라 이제. 아. 우선 좀 이게 살아가는 문제 좀 해보자. 민생 좀 이거 좀 챙겨라. 풀어보자라는 걸로
무대가 바뀌지 않을까요? 음.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박시장님? 어려운 게 아닌데 예. 지금 이철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3의 길 찾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아까 행정관의 깜빡 문제도 그렇고 깜빡 잊었다. 네, 저는 장관님 깜빡.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친윤 쪽 분위기를 보면 밀리면 좌파에 당한다라는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저는 비상식적이다. 그러면 대통령님이 계속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어떤 정파적으로 딱 분류를 시키고 뭐 밀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부적절한데 그런 생각을 좀 고쳐 드셨으면 좋겠는데 한판 승부를 안 보셔가지고 저는 진정관님 조금 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만 어떤 감동 포인트만 있고 좀 그 성님을 보지면 금방 우리 국민들이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사람들이라는 우리 국민의 선함 예. 그걸 말씀하면 눈물 나올 것 같아 아, 사실은. 어, 야 하긴 진짜 그 IMF를 통과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위기 국면을 함께 건너가자 하니까 다 금 내놓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저는 뭐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을 솔직히 잘 몰라요. 예. 한두 번만 갔다 왔는데 이제 과거 쭉 보면 할복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밀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역동성이 상당히 강하고 방송을 이제 아 이거 제가 능통해졌네. 극찬을 그러니까 방송 하시는데. 멘트요. 아 그래요? 제가 밤 10시 이후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7시간 넘었는데. 네. 근데 이철희 수석님의 극찬.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업계의 태두 같은 분이셔가지고 업계 태도. 야 좋다. 그래서 예. 역동성이 기호- 상당히 예. 높아요. 예를 들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민심을 대통령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용산에서 한 정치인들이 예.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정도 되면 뭐 해보셨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버틸 예. 건 버티고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부통령 되신 분이 39살이잖아요. 벤스라고 힐빌리에 지명받은 분. 그렇죠. 부통이 된 게 아니죠. 네, 부통령 네. 후보로 지명되신 분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맞아요. 그 책을 네. 읽어보면 예. 굉장히 본인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려운 과정에서 키운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네버 트럼프라 그래서 트럼프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공화당원이 지금 전향한 거잖아요. 왜 전향했냐? 트럼프 편 안 들면 프로 트럼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팬덤이 무섭거든요. 거기도. 우리도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가고 있는 누구 편이 되느냐가 그 정치인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 뭐 보고 정치하겠어요? 국민 보고 정치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누가 좋아하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정작 나를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좋은 건 좋은 대로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예.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냐, 내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뭐냐,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냐를 따져보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표합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재명 대표님은 먹사니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정책화할 건지 입법할 건지 해야죠. 그게 혹시라도 만약에 왜 너 제대로 줄 안 서고 충성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버텨야죠. 야, 이 말씀은 의원학 개론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원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의원실이 있어? 아, 국회의원실로? 의원실로 의원학 개론. 저보고 폭탄 맞으라고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은 말씀이어서 그러니까. 한 10분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해요? 아니 트럼프 얘기 해야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전 다시 대통령이 아니라 후 대통령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될 것 같다. 됩니까? 이제 트럼프 됩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그렇죠. 투비. 아유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 계속 아유. 버티면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고 우리가 대비책 뭘 대비해야 될까요? 자, 현 정부의 쪽으로. 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첫 번째. 트럼프 4년을 다룬 책이
책을 보면 예. 영어로 된 책입니다. 아, 네. 이거 우리 관점 영어 수석님은 잘하시잖아요. 국문과입니다. 국문과 출신이야. Sure, 좀 쉬워라 그런 거예요? sure. 푹 쉬어. 예. 아, 그 뜻이었어요?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자, 유학파는 우리 진정아예요. 예. 잘하네. 근데 예. 그 책을 보면 잘하네. 역시 업계 태도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책을 트럼프가 보면 뭘 얘기하는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트럼프 4년 책을 보면 그 책을 보면 영어로 된 예. 기자 뉴욕타임스 기자 부부 예, 기자가 쓴 예, 책인데 거기 보면 퇴임 이후에 트럼프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아하. 그 벽에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자기 재임 시절에 있었던 트럼프가 제 기억에 6장인가 특별한 사진들을 붙여놨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 재임 시절에 네, 그 인터뷰에 보면 한미 방위비 협정,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때도 사실 그 재임 중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맞아요. 5 빌리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 6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5 빌리언이면 그잖아요. 그건 자기 받아내야 된다라고 퇴임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정도면 그 공세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습니까? 되면 그죠. 심지어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하고도 야, 그 핵은 좋아 여기까지 오케이 ICBM 만들지 마. 라고 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핵은 이고 살아야 되고 북미 관계는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엄청 하러 갔잖아요. 2차 전지니 뭐니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다 IRA법이라 이런 걸 다 유예시킨다든지 수정해버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거기 일부러 가서 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해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초당적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여야가 힘을 합쳐서 뜻을 모아서 아니오라 하는 것과 한쪽만 아니오라고 하면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미국 정부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긴 그러네요. 다른 나라 대할 때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함께 우리를 뭐 그렇죠. 한다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버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빨리 이런 걸 초당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국회에다가 뭔가를 띄우든지 뭘 해야 되는데 국회는 온통 그냥 탄핵의 특검에 그 시기밖에 없어요. 큰일 났네요. 말씀 듣다 저는 보니까 이거 걱정입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미래 지금 빨리 지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근데 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은 너무 덜 쑤셔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겁이 안 나서. 하고 그냥 시간만 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했다가 다음 정부 때 또 무슨 꼴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조금만 뭐 하면 경로하고 이러는데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발 닦고 자려고 했는데 지금 이철이 수석님 말씀드리니까 걱정이 또 많이 되네요. 발 닦고 잔다고요? 일단 끝나고 지금 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있다가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예전에 국민연금 TF처럼 여야가 사실은 어떤 TF 같은 맞아요.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 동일한 입장 뭐 어떤 대응을 공통된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이철이 전 정무수석 모시고 국내 정치 상황 또 우리 트럼프 재선 이후의 상황까지 살짝 짚어봤는데 이거 논의할 게 정말 많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방송 아이템을 이제 좀 끝이에요? 예 이제 보내 가야 돼. 우리 좀 더 얘기해 주셔도 스태프들이 이제 가자고. 자 오늘 또 함께 의리로 나와주신 이철희 전 정무수석님의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